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상 14년차 한의사고요. 주로 다이어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18만 구독자를 가진 다이어트 채널인 살빼남을 운영 중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교육청과 함께 건강한 10대를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살쪄도 딱히 상관없는데? 그리고 대학 가서 다이어트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 자, 성장기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어릴 때 비만이 되면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자, 미국 신하의 의대의 논문을 같이 좀 보시죠. 자, 보시면 지방 개수를 이게 센 건데요. 자, 위쪽 그래프는 비만인 학생, 아래는 정상인 학생입니다. 자, 일반적인 비만은 이 체지방 세포가 방이 100칸 있으면 이 100칸 안에 지방이 쌓이고요.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 100칸의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나요. 자, 그리고 이 체지방 세포 방 개수는요, 평생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때 살이 찌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요, 체지방 세포 방 개수가 100개였던 게 200개로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200칸이 된 지방 세포는 자신 안에 자꾸 지방을 좀 채우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꾸 뭔가 먹게 되겠죠. 즉, 어릴 때 살이 찌면 이 체지방 세포 크기뿐만 아니라 방 개수도 늘어나서 이후에도 엄청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유 두 번째, 바로 키 성장입니다. 자, 건대의대의 2017년도 연구를 보면은 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학생들이 정상인 학생들보다 키가 더 크다고 하죠. 자, 일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성장기 때 비만이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성조숙증이 뭐냐면 이 2차 성징, 즉 사춘기가 빨리 와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 비만인 친구들이 주위 친구들보다 키가 더 클 것입니다. 문제는 이 2차 성징이 빨리 오면요,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빨리 클지 몰라도 이 나중에는 키가 안 크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주위 친구들은 다 더 크고 있는데 그 먼저 빨리 큰 친구만 키가 그대로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키가 클 것도 다 못 크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성장기에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 살이 키로 간다는 그런 속설만 믿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문제들 때문에 이 살이 찌면요, 커야 될 키도 못 커서 오히려 키가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다이어트 엄청 쉬운 거 아닐까요? 그냥 굶으면 될 텐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잠깐 많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죠. 자, 굶어서 빼다 보면 이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모발 다이어트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게 빠진 모발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또 프로 안아, 뼈 말라, 깡 말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저체중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굶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굶는 거는 나중에 진짜 거식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신체 이형증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을 굶겨봤더니 히스테리, 우울증, 심각한 정서불안 등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도끼로 자신을 자해한 사례도 생겼습니다. 자, 굶는 것은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자, 운동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무조건 많이 해서 이 먹은 만큼 많이 운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횡문근 융해증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근육이 녹는다는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2016년도 연구에 따르면 8에서 10%까지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체중 조절의 80%가 이 식단이기 때문에 운동만으로 빼려고 하면요, 다이어트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 외에도 우리 학생들의 다이어트는요, 이 어른과는 달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계속 키가 크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기만 해도 점점 더 날씬해질 거라는 점이죠. 따라서 어른과 속도가 절대 같을 수는 없고요, 좀 느리게 빼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 이 건강이나 성장에 해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항상 1번 여러분의 신체 성장과 2번 어른이 돼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 일찍 잠에 들어서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웬 잠 이야기?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 렙틴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살을 빠지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안 자면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렙틴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못 받아들여서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쪄버리게 되겠죠. 자, 스탠포드 의대의 2004년도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충분치 못하면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존스 홉킨스 의대의 2015년 연구를 보면 이 성장 호르몬이 비만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자, 성장 호르몬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역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일찍 주무세요. 자, 그리고 2번 아침을 드세요. 살 빼야 되는데 아침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더 찌지 않을까? 자, 이건 야식 증후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야식 증후군이란 1. 저녁이나 밤에 야식이 땡기고, 2번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계속 피곤하고, 3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4번 아침에 뭔가 먹으면 더부룩해서 못 먹는 증상입니다. 참고로 이게 심해질수록 아침을 더 못 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저녁과 그 다음날 점심 사이에 이 남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야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침을 먹어줘야 이 야식 증후군이 나아지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밥을 먹기 힘들다면 간단하게 죽이라도 먹든지 뭔가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살찌는 야식을 덜 먹고 체중 조절이 쉬워져요. 자, 그리고 3번 하루 3끼 제 시간에 드시고 간식, 야식을 끊어주세요. 자, 이건 간헐적 단식을 응용한 방법인데요, 존스 홉킨스 의대의 19년 연구를 보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비만이 걸릴 확률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은 이걸 참고하셔서 하루 3끼를 제 시간에만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 필요 없는 음식 섭취를 금하셔서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조절을 해주시고, 특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여 밤에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든지, 점심 이미 다 먹어놓고 당 떨어진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저녁 다 먹고 또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 최대한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설탕이나 단 것을 줄이고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매점 같은 곳에 가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 달달한 과자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먹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정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질은요, 혈당을 올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자,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액상 과당들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수나 설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등 달달한 음식들은요, 가급적 최대한 줄여주시고 대신 채소, 해산물, 과일 등등 여러분 몸에 건강한 영양소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 주세요. 영양소가 뭐가 중요하지? 다이어트 하는데 뭐가 중요하지?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워싱턴 의대 2014년 연구에 따르면 218명의 비만 여성을 1년간 관찰해 보니까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이 3.2kg나 더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철분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근육이 지방을 태울 때 산소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요. 또 마그네슘도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즉, 다양한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한 달 1~2kg씩 꾸준하게 체중을 조절해 나가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야 몸에 무리가 없고 요요가 잘 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켄터키 대학 2001년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 한 뒤 2년이 지나면 빠졌던 체중에서 50% 이상이 돌아왔고요, 5년 뒤에는 80%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요요 확률이 80%가 넘죠.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하는 습관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브라운 의대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체중 유지를 2년에서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이 장기 감량 유지 확률이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모든 습관은 오래 유지할수록 더 강해져서 그렇죠. 즉, 여러분은 꾸준한 방식으로 오래 유지해서 강해지셔야지 잠깐 굶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경남교육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